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꼭 돈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삶이 먼저고 돈은 그저 그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삶에 돈이라는 제약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도 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투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삶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는 SCHD, QQQM, VOO, TLT, JPQ 이렇게 모두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배수 지수 ETF와 배당 ETF, 그리고 채권과 커버드콜 ETF까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투자 방법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누구에게나 부자라고 불릴 만한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자산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ETF 기반의 투자는 속도보다는 지속력을 중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기보다는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했는지, 내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방식은 다르지만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하기보다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ETF는 안정적이고 꾸준하지만 대부분 완만하게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가 등장합니다. ETF가 꾸준함을 기반으로 한다면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흐름의 큰 사이클을 타고 상승 구간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ETF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저의 장기 투자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전략이 많은 가치 투자자들의 핵심 무기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자는 3가지의 가치 투자법을 제시합니다. 가치 투자란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장의 자산 가치주 투자, 3장의 수익 가치주 투자, 4장의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투자법은 바로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전통 산업주를 말합니다. 여기에 IT 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경기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는 전통 산업군들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으로는 조선업, 철강업, 정유화학과 같은 에너지업, 건설 인프라, 금융 일부, 반도체 중 메모리처럼 사이클이 뚜렷한 분야들입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쁠 때 투자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래된 산업의 기업들을 놓고 10년치 매출 추이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클리컬 가치주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명확한 8단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매출 수주도 감소하는 바닥 다지기 단계를 시작으로 매출과 수주, 점차 증가하는 회복 초기 단계, 매출과 수주, 이익 모두 크게 상승하는 확대 국면과 과열 단계, 사이클에 맞물려 업황 자체가 피크를 찍는 최고점 구간을 지나 매출과 수주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후퇴 국면을 지나서 불황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인 바닥 다지기 단계가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투자 기회는 1단계, 8단계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도 저도 모두 잘 아는, 머리로는 알지만 쉽사리 손이 움직이지 않는 공포의 구간을 넘어선 모두의 관심이 다 꺼졌을 때입니다. 이 8단계를 이해하면 왜 저자가 2년 연속 적자 기업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는지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힙니다. 주가는 이미 바닥이고 실적만 돌아오면 사이클이 반전되며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자입니다. 물론 아무 적자 기업이나 선택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반드시 흑자 전환할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적자 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인 기업은 비용 구조의 개선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시클리컬 가치주 기업 발굴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PER이나 PBR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 기업을 찾을 것이니 PER이나 PBR이 음수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시클리컬 가치주를 찾을 때는 주가 매출액 비율, 즉 PSR을 중요하게 봅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0.5배 이하라면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조 원인 회사가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이 회사의 PSR은 5배로 다소 고평가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 차이가 있으니까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 평균 밴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방법으로 일본의 나무라 조선소와 한국의 HD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해서 무려 5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500만 원으로 500억 원을 만든 투자자이자 마취과 전문의입니다. 타이틀만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것 같지만 그의 현재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직장암 말기로 1년을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이제는 알 수 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일 자체의 동기가 된다. 하지만 돈으로 인해 인생이 더 자유로워지고 돈 덕분에 수많은 불안이 사라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가 떠나고 남겨질 두 딸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글에는 한 투자자의 통찰과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집니다. 투자서이지만 결국 인생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조차 할 수 없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건 부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단순히 투자자에게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왜 내가 돈을 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쉬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인 것은 확실합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투자의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를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통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